폭스바겐 경유차 질소 산화물 조작 관련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올렸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미국에서의 경과, 우리나라에서의 경과 둘로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소재한 국제 친환경 교통 시민단체라고 ICCT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이 이동 중에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3차종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하게 되는데 폭스바겐 제타 파사트 2차종, 그다음에 BMW 1차종을 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이동식 측정 장치를 붙여서 했습니다. ICCT가 조사한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 카브에 각각 통보합니다. 캘리포니아 카브는 미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규제가 미국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브가 미국의 자동차 대기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시험 대상 3차종 중 폭스바겐만 제타 파사트가 인증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BMW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2차종의 경우에 측정 구간에 따라서 인증 기준을 15 내지 3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LMT와 SCR은 참고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PA와 카브에서 다시 2014년 12월 2일까지 공동조사한 결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증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랩에서 하는 인증 모드에서는 기준 이내인데 실도에서는 다시 초과하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에 왜 이러냐 하니까 폭스바겐이 자발적 리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불러들여서 다시 시정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4년 12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캘리포니아 카브가 리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초과하는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그게 2015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에다 리콜 했는데도 이렇다. 왜 그러냐라고 해명을 요구하니까 금년 9월 3일 날 폭스바겐에서는 실토를 하게 됩니다. 조작 장치를 붙여놓으라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EPA와 카브가 폭스바겐에다 법령 위반 통보를 하고 뭐 리콜이라든가 벌칙 부과계획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에서는 우리 환경부에서 폭스바겐 경유차 6차종 7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배출가스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차는 그 평택항에서 굴리기 전 신차를 저희가 다섯 차 중에 각각 한 대씩 5대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행 중인 차 2차종에 대해서도 2대를 확보를 시도하거나 확보를 했습니다. 한 대는 이미 확보를 했고 한 대는 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정 차량에 대해서 국내 판매 현황을 폭스바겐에다 요구를 저희들이 9월 25일 날 했는데 폭스바겐에서는 9월 30일 날 회신해 오면서 미국에서 문제된 그러한 차량을 우리나라에 12만 1000대를 판매해 놓으라 이렇게 공문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고 배경과 동기는 뭐냐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EU, 미국 모두 실내에서 하는 차대 동력계 인증시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검사하는 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법제화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EU는 NEDC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서 미국은 FTP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2014년 2월 3일 이 이동용 측정 장치에 의한 검사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5월 19일 날 방법 자체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합격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합격 기준을 지금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은 곧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했던 원인은 결국 실내에서만 다이너모미터라고 하는데 올려놓고 하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게 디젤 차의 시험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에 살 때 일정한 구간별로 이렇게 정형화된 모델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는 이거하고 전혀 판이하게 나오니까 이거하고 실제 도로에서는 전혀 판이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인증 모드다 아니면 실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키인데 요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요거대로 나오면 인증이니까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요것이 아니면 이제 생략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생략하게 하냐? 저것을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LNT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연료를 연소시에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장치 앞에다가 추가적으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대신 낙스는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SCR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수를 뿌리게 되는데 요소수가 또 수시로 보충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별도로 사야 되는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충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EU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사 방법을 확정했는데 2016년 1월 내년부터는 3.5톤 이상 대형차는 그것을 적용하게도 돼 있고 중소형차 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임의 설정 문제가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EU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냐? 한국과 EU FTA에 보면 EU가 이 경유차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면 우리도 그거에 따른다라고 한 EU FTA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휘발유차의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수출하려면 휘발유차를 미국 카브 거를 우리가 도입을 했고 경유차는 유럽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유럽 거를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산지인 유럽에서 이런 저런 기법을 갖다 악용한 결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유로 6 5차종 중 국내에 수입되는 4차종, 그 다음에 유로 5 2차종 등 6개 차종 7대를 지금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검사는 차량 범위는 9월 24일에 했고 길들이기 3,000km를 9월 30일 날 마치고 배출 검사 인증시험, 다시 말하면 이제 실내에서 검사를 거쳐서 어제부터 실도로 조건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검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시험 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차대 동력계 다이너모미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실도로 조건은 이동식 측정기 PMS를 이용해서 도로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임의 설정 확인은 실내 검사 측정 시와 도로 검사 측정 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폭스바겐에다 시인하도록 또 왜 그런지를 규명하도록 요구를 해서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폭스바겐 부분인데 폭스바겐 외의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폭스바겐 끝나면 11월 이후에 타 경유차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의 참고사항으로 위반사항별 처벌 규정을 보시면 수시검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 정지나 결함 시정, 리콜을 하게 되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는 인증 취소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시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차종당 최대 1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은 차량당 거의 차값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데 이 과징금 조항을 우리도 두고 있지만 상한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또 과징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과징금 인상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 비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질소 산화물 저감 기술이 개념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로5에는 배기가스를 엔진 연소실로 다시 보내주는 이그조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디젤 차는 가솔린 차보다 훨씬 고압에서 다시 말하면 고온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질소도 산화합니다. 질소가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지만 고온 때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온으로 가는 조건을 막는 방법이 불활성 가스를 대신 채워주면 되거든요. 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연소에서 나온 가스는 화학 반응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미 화학 반응 일으킬 건 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넣어주는 것이 EGR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로5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유로6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린 락스 트랩이라고 해서 이 질소산을 포집을 했다가 이제 분해해가지고 질소가스 N2로 분해해서 안정된 물질로 내보내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는 이제 엔진 쪽에다가 연료를 수시로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든가 아니면 LNT 앞에다가 추가로 넣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SCR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라고 해서 여기는 요소수를 그 작용물질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질소 산화물 N5나 NO2나 NO3가 N2로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장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NEDC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서, 미국은 FTP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2014년 2월 3일 이 이동용 측정 장치에 의한 검사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5월 19일 날 방법 자체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합격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합격 기준을 지금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은 곧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했던 원인은 결국 실내에서만 다이너모미터라고 하는데 올려놓고 하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게 디젤 차의 시험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에 살 때 일정한 구간별로 이렇게 정형화된 모델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는 이거하고 전혀 판이하게 나오니까 이거하고 실제 도로에서는 전혀 판이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인증 모드다 아니면 실제다라고 하는 게 측정 구간에 따라서 인증 기준을 15 내지 3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LNT와 SCR은 참고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PA와 카브에서 다시 2014년 12월 2일까지 공동조사한 결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증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랩에서 하는 인증 모드에서는 기준 이내인데 실도에서는 다시 초과하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에 왜 이러냐 하니까 폭스바겐이 자발적 리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불러들여서 다시 시정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4년 12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캘리포니아 카브가 리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초과하는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그게 2015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에다 리콜했는데도 이렇다. 왜 그러냐라고 해명을 요구하니까 금년 9월 3일 날 폭스바겐에서는 실토를 하게 됩니다. 조작 장치를 붙여놓으라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EPA와 카브가 폭스바겐에다 법령 위반 통보를 하고 뭐 리콜이라든가 벌칙 부과계획 이런 것들을 폭스바겐 경유차 질소 산화물 조작 관련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올렸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미국에서의 경과, 우리나라에서의 경과 둘로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소재한 국제 친환경 교통 시민단체라고 ICCT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이 이동 중에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3차종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하게 되는데 폭스바겐 제타 파사트 2차종, 그다음에 BMW 1차종을 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이동식 측정 장치를 붙여서 했습니다. ICCT가 조사한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 카브에 각각 통보합니다. 캘리포니아 카브는 미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규제가 미국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브가 미국의 자동차 대기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시험 대상 3차종 중 폭스바겐만 제타 파사트가 인증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BMW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2차종의 경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에서는 우리 환경부에서 폭스바겐 경유차 6차종 7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배출가스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차는 그 평택항에서 굴리기 전 신차를 저희가 다섯 차종에 각각 한 대씩 5대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행 중인 차 2차종에 대해서도 2대를 확보를 시도하거나 확보를 했습니다. 한 대는 이미 확보를 했고 한 대는 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정 차량에 대해서 국내 판매 현황을 폭스바겐에다 요구를 저희들이 9월 25일 날 했는데 폭스바겐에서는 9월 30일 날 회신해 오면서 미국에서 문제된 그러한 차량을 우리나라에 12만 1000대를 판매해 놓으라 이렇게 공문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고 배경과 동기는 뭐냐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EU, 미국 모두 실내에 사는 차대 동료학계 인증시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검사하는 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법제화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EU는 가늠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키인데 요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요거대로 나오면 인증이니까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요것이 아니면 이제 생략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생략하게 하냐? 저것을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LNT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연료를 연소시에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장치 앞에다가 추가적으로 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대신 낙스는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SCR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수를 뿌리게 되는데 요소수가 또 수시로 보충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별도로 사야 되는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충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EU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사 방법을 확정을 했는데 2016년 1월 내년부터는 3.5톤 이상 대형차는 그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중소형차 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임의 설정 문제가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EU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냐? 한국과 EU FTA